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 또 코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이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광범위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메타러닝과도 엮여 있고, 그리고 사전 훈련 모델을 어떻게 좀 사용하는 그런 관련된 것도 엮여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지도학습에서 말하는 전이학습, 가 인풋과 아웃풋 x와 y가 전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학습 자체가 인공지능 모델에서 대량의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학습을 하려면 좀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이학습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이미 훈련해 놓은 사전 훈련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우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는 그런 모델을 가져오고 학습 이미 다 되어 있는 웨이트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뒤에 있는 레이어들을 좀 바꾸고 뒤에 있는 레이어들을 살짝만 트레이닝 시키면서 내 목표에 맞는 태스크에 맞게 튜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파인 튜닝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파인 튜닝 테크닉을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전이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데이터셋들도 만들고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모델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수한 이미지 처리라던가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 처리나 자연어 처리 같은 거를 공부를 하셨다면 무슨 넷, 뭐 알렉스넷, 구글넷, 뭐 욜로, 레진넷 하면서 다 배웠을 거예요. 이미지 디텍션 하면서 그런 거 다 배웠을 텐데 그런 데이터셋들 그리고 모델들 다 훈련이 된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목적에 맞게끔 변형을 시키는 것이 오늘 하려는 겁니다. 그게 전이학습이고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니까 둘 다 영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시로 볼 거는 이 레지넷 18이라는 사전훈련 모델이에요. 레지넷 18이라는 사전훈련 모델은 우선 이미지 처리 모델인데 이미지 처리 모델이고 이미지를 불러오면 여기서 이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똑같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웨이트는 약간 다르지만 4개가 전부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고 이 가운데 스키 커넥션으로 연결돼 있는 좀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컨볼루션 넷들을 4개를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뒤에 플리커이트 레이어가 붙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가져오는 그런 거를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스키매틱으로 구현하는 건 아니고 여기 파이썬으로 오면은 레즈넷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즈넷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불러오냐면 여기 보시면 torch vision이라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어요. torch vision에 있는 모델 여기서 레즈넷 18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레즈넷 18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사전 훈련 모델, 이미지 처리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torch vision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모델에서 레즈넷이라는 걸 불러올게요. 레즈넷 18을 불러오는데 우리가 전이학습에서 사전훈련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가 학습이 이미 완료된 모델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학습이 완료된 걸 가져오겠다. pre-trained는 true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GPU에서 학습을 시킬 거니까 GPU에도 올리고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 레지던트 18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요약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레이어 1이라는 게 있고 여기 레이어 2라는 게 있고 레이어 3 그리고 레이어 4까지 있겠죠. 레이어 4 있고 각각의 레이어는 컨버러셜 레이어랑 다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맨 끝에 플리커네티드 레이어가 적혀 있죠. 여기서 아웃풋 피처가 1000이잖아요. 지금 이 플리커네티드 레이어가 그냥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 512차원에서 1000차원으로 매핑하는 리니어 레이어래요.
1000차원이 아웃풋인 이유는 이 레즈넷 자체가 1000개의 이미지 클래스로 이루어진 분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피처가 1000차원입니다. 제가 아까 사전훈련 모델 트랜스퍼 러닝에서 나만의 태스크에 알맞게 네트워크를 튜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 분류를 할 건데 10개짜리 이미지 분류를 할 거예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 가지고. 그런데 10개짜리를 할 건데 1000개짜리로 아웃풋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 우선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내가 찍은 사진 자체가 고화질일 수도 있잖아요. 뭐 보통 1000픽셀, 700픽셀 기본적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즈넷 자체는 인풋, 이거가 학습시킨 데이터셋 자체가 인풋이 224차원입니다. 224by 224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 사용하더라도 여기 맞게 이 학습시킨 환경에 맞게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처리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즈넷 자체는 이미지 클래스 자체도 1000클래스인데 그 클래스 하나당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10만 개, 100만 개 단위의 이미지로 학습을 했을 거예요. 레즈넷 자체가. 근데 우리가 직접 학습시키려는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잖아요. 몇백 개, 몇천 개밖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데이터셋으로 여기 보이는 전체의 레즈넷을 트레이닝 하려면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에 노출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학습시키진 않을 거예요. 일부만 학습시키게 되는데 이거 레이트 프리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레이트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훈련 모델 물론 포워드, 백워드 다 되고 옵티마이저 활용해서 학습도 다 가능합니다. 웨이트 업데이트 다 가능한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든 웨이트를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프리징이라는 걸 통해서 이 그림 보시면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영역과 학습을 진행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영역,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들 다 학습시키지 않고 뒤에 있는 여기 플리커에티 레이어 아까도 여기 코드에서 봤듯이 맨 마지막에 있는 플리커에티 레이어 이것만 학습을 시켜요. 이것만 학습을 시키는데 또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가 1000차원짜리 이미지 분류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맞게 이 뒤에 있는 우리 학습을 진행하는 영역은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네트워크를 좀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학습을 진행하는 영역이 좀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그거대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 학습 진행하는 영역 자체도 좀 작게 만들어줘야 되고 만약에 좀 크다 싶으면 레귤러라이저 좀 빡세게 걸어주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만약에 제가 부 피처가 1000차원인데 이거 10차원으로 변경하겠다 하면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프리징부터 한번 볼게요. 네, 프리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즈넷 프리트레인드 여기에다가 레즈넷을 불러왔잖아요. 여기에 파라미터들을 다 불러와서 파라미터에 있는 required gradient를 false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빨간색처럼 다 gradient가 freezing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뭐 백날 backpropagation 해가지고 옵티마이저 스텝 하더라도 웨이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여기 플리커트 레이어도 다 프리징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변경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프리징이 풀리게 돼요.
밑에 보이시면 지금 Resident Pre-trained의 FC 있죠? FC. Resident Pre-trained FC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새로 리니얼 레이어로 선언을 해주시면 이 requires grad가 false에서 true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requires grad가 true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output 피처가 10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일부러 하나 더 추가했어요. 128로 보낸 다음에 128에서 10으로 가는 외부 플리카이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변경하고 추가가 가능해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가나 변경을 할 때 웨이트 차원과 크기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뒤에 걸 변경을 한다 하면은 물론 여기서 제가 numI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numIn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510이 이걸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numIn은 Resident Pre-trained Flickr 레이어의 앞에 있는 거 원래 거 뭐였냐? 원래 얘가 512에서 1000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이 원래 게 뭐였냐? 원래 게 숫자들이 in features랑 out features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불러올 수 있어요. 이 값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 이거를 불러오면 이렇게 프린트하면 510이랑 10 지금은 다시 불러올게요. 제가 아까 미리 돌려보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1000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다면 변경할 때 인풋 아웃풋 차원 맞춰줘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이트 차원과 크기 변경하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in feature, out feature를 이용해서 웨이트 크기 직접 불러올 수 있고 숫자로서 그리고 네트워크 노드를 변경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requires grad가 true로 변경됐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reezing 하는 거는 학습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 같은 경우는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통과를 해야 돼요. 이미지를 받아서 아웃풋으로 내보내니까. back propagation 같은 경우는 requires grad가 true인 경우면 계산이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optimize에는 그 true로 된 파라미터들을 다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weight을 리스트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되는 레이어는 플리크화이트 레이어, 레지던트 안에 있는 플리크화이트 레이어, 우리가 만들어준 외부 플리크화이트 레이어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옵티마이저 알려주는 방법은 리스트 안에 하나씩 넣은 다음에 리스트끼리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는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이 전부 들어가요. 각각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이 전처리였어요. 사전 훈련 모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자체가 나의 태스크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도 뭐 다를 수 있고 RGB냐 그레이냐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torch vision이라는 이 패키지에서 전처리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데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torch vision을 해서 transform이라는 걸 같이 불러왔어요. 이 transform이라는 거에서 프리프로세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프로세싱은 트랜스폼에다가 여러 개의 프리프로세싱을 한 번에 할 경우에 컴포즈라는 거 안에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프리프로세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는데요.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224 곱하기 224 크기를 갖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야 돼요. 노멀라이즈도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이 이미지 자체가 요 분포 안에 놀도록 또 조정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사전 훈련 모델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 훈련 모델을 사용할 때 미리 검색을 해보시고 어떤 프리프로세싱을 사용할지 이 함수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훈련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이용한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전처리,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 옵티마이저를 구성을 할 때 웨이트들을 다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어떤 레이어들을 업데이트 할 건지 다 알려줘야 된다. 리스트로서. 그리고 requires grade가 true인 경우에만 gradient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false인 거를 넣으면 좀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 훈련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 Resident Pre-trained Fully Quality Layer에 지금 여기 원래가 리니어라고 돼 있다고 해서 꼭 리니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진짜 드롭아웃 0.5 그 드롭아웃 레이어를 만들어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웨이트는 저장된 웨이트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전 훈련 모델 불러왔을 때 어떤 파라미터를 조작할 수 있냐 보면 여기 dir 안에 이걸 넣고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어떤 걸 붙여서 어떤 거를 불러올 수 있느냐 어떤 걸 바꿀 수 있느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 dir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사전 훈련 모델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현해볼 네트워크는 이 샵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이미지 비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두 개의 이미지 인풋을 두 개를 줍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가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이 100장이 있어요. 고양이 사진이 또 100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한 번에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에.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가 들어갔다. 그럼 두 개 같은 클래스입니다. 1 내보내고 강아지, 고양이가 들어갔다. 다른 겁니다. 0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멀티 클래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멀티 클래스 중에 같은 클래스냐 다른 클래스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를 이제 샵 네트워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에서 피처 벡터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가 사전 훈련 모델에서 레즈넷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레즈넷에서 피처 벡터가 얻어지잖아요. 보시면 옆에 input 1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면 이미지에서 피처 벡터가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 이미지에서도 역시 피처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피처 벡터들끼리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하는데 차이를 구하는 연산을 합니다. 보통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하거나 놈값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 벡터 두 개끼리 연산을 해가지고 또 차이를 구한 연산을 한 다음에 피처 벡터 하나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하나로 플리 쿼리티 레이어를 돌려서 최종적으로 1이냐 0이냐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최종적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미지 1과 이미지 2 두 개의 이미지를 받아왔을 때 그 이미지를 각각 레지넷의 포워드를 돌립니다. 레지넷의 포워드를 돌립니다. 지금 레지넷의 포워드를 돌리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 플리커이트 레이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당 128차원짜리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하나당 피처 벡터가 128차원짜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미니 배치 n개의 미니 배치를 생각했을 때 임베드 1의 차원은 n, 128이 될 거고 임베드 2의 차원은 n, 128이 될 거예요. 여기서 둘, 임베드 1과 임베드 2의 차이를 구한다고 했죠? torch.subtract 이게 빼는 거예요. 단순히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다가 차원 분석만 해볼게요. 요거는 n, 128이죠? 똑같이 뺐으니까 이게 뭐냐면 파워, 차이의 제곱값 전부 제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플리퀄리티 레이어를 덮습니다. 플리퀄리티 레이어를 덮는데 플리퀄리티 레이어를 아까 우리가
리니어 10으로 했는데 바이너리죠? 1이냐 0이냐 하기 때문에 1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도 바꾸고 이거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n,1짜리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웃풋이 n,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forward 해가지고 스코어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니 배치 n짜리니까 n개의 스코어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샵 네트워크 구조를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돌려봐야겠죠. Generate Datas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Generate Dataset 같은 경우는 위에 제가 미리 불러왔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쓰는 어떤 툴박스 데이터 로더로 올리는 항상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불러온 거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피클들 있잖아요. 이 피클들은 제가 외부 별도 링크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코드 역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 중에 일부만 제가 콜앱으로 받아놓은 상태라서 여기 데이터셋까지 올리는 과정, 그래서 테스트랑 트레인, 데이터셋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이에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토치 데이터 로더로 올리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모든 일반적인 딥러닝 다 쓰이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스 펑션, BC 로짓, 바이너리 로짓을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했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트레인 같은 경우는 테스트 같은 경우 2를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에폭을 돌리는 것만 제가 예시로 좀 적어놨는데 여기서 차원만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forward resonate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위에 가보시면 forward resonate 함수는 이미지 2개를 받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이미지 하나 있잖아요. 이 이미지 하나가 이미지 1 같은 경우에는 0, 3, 224, 224 이런 차원을 가져요. 우리 파이토치에서 이미지 분석을 할 때 항상 n, RGB, 3은 RGB죠. 그 다음에 1은 그림, 사진. 이렇게 사진 해상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원을 잠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셋을 제가 X를 2개를 넣었어요. X를 2개를 넣었는데 각각의 X는 어떻게 되죠? 배치 사이즈의 절반 2개를 갖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0에서 2고 여기는 지금 2에서 4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할 건데 미니 배치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각 4짜리 미니 배치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앞에 2개, 뒤에 2개를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타겟 역시 우리가 봐야겠죠.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가 그냥 레이블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가 레이블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클래스마다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렇게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 2, 3을 비교할 게 아니라 클래스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겟 1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앞에 있는 애들 앞에 넣었던 이미지 1의 클래스가 들어있고 타겟 2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애들의 클래스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게요. 미니 배치가 4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4라고 할게요. 각각이 클래스가 0, 1, 0,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냐? 이거를 절반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 거는
이미지 1과 이미지 3을 비교하게 되고 이미지 2와 이미지 4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미니 배치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0과 0을 비교를 해야 되고 1과 2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같은 이미지죠. 그렇기 때문에 true 1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다른 이미지죠. 그럼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0이 나와야 돼요. 이걸 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는 뺐습니다. 두 개를 빼요. 지금 여기서 target 1은 0하고 1이 들어있죠? 여기 target 1이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target 2는 0하고 2가 들어있어요. 뒤에 있는 게 들어있죠? 제가 torch.subtract를 했어요. 두 개를 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0하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여기저기 뺐으니까 두 개를. 제가 absolute value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target에 저장했죠? 0,1이 되죠. 자, 보시면 같은 거 있죠? 둘이 같은 거 있잖아요. 둘이 같은 거는 지금 1이 돼야 되는데 0이 되어 있고 다른 거는 0이 돼야 되는데 1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3이 되죠? 좀 저 1이 아니라 1이 아닌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냐? 같은 이미지는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0은 1로 바꾸고 0이 아닌 거, false인 거는 0으로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밑에 보시면 제가 또 하나 바꿔봤어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다 타입 변경이니까 자, 이거 좀 가져와 볼게요. torch.where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에 있는 첫 번째 있는 게 조건문이에요. 타겟의 모든 밸류들 중에 값들 중에 0보다 큰 게 있으면 1로 가라. 그리고 아니면 0으로 가라. 지금 반대로 돼 있네. 0하고 1로 바꿀게요. 같은 이미지면 true. 이렇게 0, 1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0은 1로 바꾸고 0이 아닌 건 0으로. 지금 0이 아닌 게 전부 다 0보다 크잖아요. 0이 아닌 거는 전부 0으로 가고 그리고 0인 거 있잖아요. 0인 거는 1로 바꿔졌죠? 이게 뭐냐면 target 0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문이고 여기 이게 true일 때 조건문이 true일 때 이거는 조건문이 false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torch.where 함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게 다 완료가 됩니다. 좀 멀리 왔네요. 네. 그 다음에 로스 같은 경우는 프레딕션과 타겟의 당연히 차이죠. 근데 제가 LM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LM은 BC 로진 로스 위에 있는 거고 만약에 오피팅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제가 이 레귤러라이저 또 일단 식에 써놓긴 했는데 코드에 나와 조석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돌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데 제가 그 첨부해 둔 그 파이토치 코드, 파이썬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식 다 구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시면 아마 한 70%, 60%에서 70%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차원 분석들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 번 더 좀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별도 첨부된 코드를 돌렸을 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했을 때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오버피팅이 발생을 한다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러닝 레이트 바꾸거나 아니면 파라미터 수를 좀 줄이거나 정도의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를 좀 반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프리징을 했잖아요. 프리징을 해가지고 학습하지 않는 영역과 학습을 진행하는 영역을 좀 구분을 했었는데, 그 프리징 대신에 각기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징을 하기보다는 아주 얕은 러닝 레이트, 막 10여 마이너스 6승, 7승 이 정도의 얕은 러닝 레이트로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 4승, 2 마이너스 2승으로 점차 증가하는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있냐면, 우선 프리징으로 학습 조금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징을 풀고 저기 각기 다른 learning rate로 학습, 전체 학습, 이렇게 2단계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단계로 학습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계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오버비팅을 중요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학습 데이터가 뭐 모자를 막 100개, 200개 이 정도로 모자라다면 어그멘테이션 등으로 데이터를 좀 늘리는 거 유효합니다. 로테이션, 뭐 블러링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 유효합니다. 그 학습 예제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300개예요. 트레인 데이터셋이 300개인데 그리고 클래스가 3개거든요. 100개씩 3개가 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지 불러와서 어그멘테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성능을 좀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 실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이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연구를 할 게 많은 게 골든 룰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골든 룰이라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게 없는 게 학습 데이터셋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러닝 레이스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고른 사전 훈련 모델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골든 룰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연구를 할 만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마지막으로 시험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거든요. 이거 말고 직접 이미지를 제가 클래스 3개로 뒀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다시 개조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실습 예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